안녕하세요. 놀라운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었던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지 않는 토트넘과 뛰는 토트넘은 아예 다른 팀입니다. 풀럼을 상대로 2대1로 박살이 났는데 이게 진짜 심각한 경기거든요. 심지어 한 팬은 손흥민 선수가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적어도 캡틴이 있을 때는 모두가 그를 존중했고 모두가 손흥민 선수를 따랐는데 요즘은 다 선수들이 욕심이 많아 보이고 뭔가 좀 나가 보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왜 해외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영상부터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과 다른 선수들이 인사하고 있는 가운데 피치를 갑자기 떠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포로 그리고 마티아스 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들 뭔가 절레절레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 보이죠. 감독도 패싱하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포로 같은 경우에는 또 팬들이랑 싸움이 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토트넘 팬들이 야 진짜 팀 개판이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떠나고 나니까 진짜 기본적인 위계 질서마저 사라졌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위계 질서만 사라진 게 아닙니다. 토트넘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토트넘이 풀럼에게 졌죠. 풀럼이 어떤 팀이냐, 지금 이 토트넘에게 이겨서 승점 3점을 든든히 챙겼죠. 토트넘에게 지금 승점 17점인 팀입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이제 승점 14점이고 그리고 강등권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한 자리는 지금 울버햄튼이 거의 뭐 맡아놓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풀럼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토트넘이 이런 풀럼에게 진 겁니다. 그런데 또 홈에서 졌습니다. 풀럼이 지금까지 어웨이 경기에서 얻은 총 승점의 합이 얼마냐? 원래 1점이었습니다. 오늘 전까지 풀럼보다 프리미어리그 어웨이 경기에서 더 적은 승점을 얻은 팀이 없었다. 1점 있었거든요. 그런데 Enter 토트넘 헛스퍼 풋볼 클럽, 토트넘이 등장하더니 바로 3점 먹여줬죠. 그러니까 풀럼이 어웨이에서 정말 쥐약인 팀인데 요즘에 또 토트넘은 어웨이만 강하고 홈이 좀 애매해요. 근데 풀럼에게 질 줄은 몰랐겠죠.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토트넘 팬들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뭐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What a disaster, 코치, 골키퍼, 팀, 코치도 그렇고 키퍼도 그렇고 팀 전체가 disaster, 재앙이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토트넘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게다가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인터뷰까지 문제가 됐는데, 이 비카리오가 굉장히 팬들에게 야유를 받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면서 실점을 허용했기 때문인데 That's not a true Spurs fan. 토트넘 팬이라면은 그렇게 야유를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비카리오가 이제 골대에서 나온 상황에서 재빨리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종종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빠르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기 뭐라면 조깅 백, 그냥 조깅하면서 다시 들어가는데, 이게 공을 치우려다가 상대방에게 갔으면 빨리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시 자기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조깅하면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냥 공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점을 하게 되는데, 이게 토트넘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10분 안에 2골을 먹히면서 비카리오가 진짜, 게다가 이 장면에서는 뭐 거의 뭐 전혀 급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점까지 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가 또 뭐냐, 여기에서 비카리오가 웬만하면은 자기 문제라는 걸 인정하는 뭐 그 정도의 어떤 성숙함은 있는 키퍼인 줄 알았는데, 손흥민 선수 나가니까 오히려 다른 선수들을 탓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잘못했을 때의 반응이 손을 들고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거였으면은 차라리 괜찮다. 그런데 첫 번째 본능적인 어떤 반응이 뭐였냐, 팀메이트들을 그냥 탓하는 거. 아니 이거 왜 다른 팀메이트가 내가 비웠을 때 여기 자리를 못 지켰냐, 다른 선수들이 수비수들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뛰어나왔을 때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막아줬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카리오가 탓을 했다는 거죠. 거의 뭐 요리스의 메이크더런급으로. 그러니까 비카리오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일단 팀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증거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하메드 쿠두스 선수가 50몇 분 때 이제 한 골을 기록하면서 그래도 이제 토트넘이 0패를 간신히 면하기는 했지만 토트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특히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평균 골 기대값 그리고 슈팅, 유효 슈팅 자체가 지금 너무 낮다. 지금 2003-2004 시즌 이후로 토트넘이 가장 낮은 XG 값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빅찬스 크리에이티드가 13위,
슈팅 17위, XG값 15위,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 말이죠. 그러니까 토트넘이 지금 하위권에 있을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게 그대로 티가 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 손흥민 선수가 사라졌을 때 없어지는 것은 위계질서뿐만이 아니라 이 골 기대값 그리고 골을 만들어내는 어떤 기회 창출도 사라진다 라는 걸 토트넘이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토트넘은 과거에 손흥민 선수가 있을 때에는 자신의 골 득점 기대값보다도 23골을 더 넣는 그 초반 6시즌 기준으로 이제 나왔던 그 통계이기는 합니다만은 손흥민 선수가 XG 값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뿐만이 아니라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를 봐도 물론 리그가 다르다는 점 감안해도요 12골을 집어넣고 있고 그리고 총 XG 값이 6.73점 와 근데 여기에서 12골을 넣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7골이 나올랑 말랑한 상황에서 12골을 넣었다는 거니까 여하튼 XG 값을 손흥민 선수 혼자서 6.73점을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 혼자서 빅찬스를 만든 게 7번 이게 이제 그 13경기 기준입니다. 근데 토트넘이 지금 딱 13경기 정도 뛰었거든요. 13경기 뛰었는데 이 중에서 XG 값이 가장 높은 선수가 누구냐? 히샬리송. 근데 손흥민 선수의 반도 안 됩니다. 그 다음이 쿠두스, 그 다음이 반더벤입니다. 수비수인데 반더벤 선수가 3위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이 브래넌 존슨. XG 값이 1점이 넘는 선수들만 치면은 이렇게 4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4명의 XG 값을 모두 더해도 손흥민 선수의 값에 거의 근접한 정도. 손흥민 선수가 더 높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트넘의 현실인 겁니다. 이 토트넘의 XG 값이 가장 높은 선수들 4명을 다 더해도 손흥민 선수만큼의 파괴력을 못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골 개수도 손흥민 선수랑 이렇게 다 합하면 똑같습니다. 딱 12골이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없어짐으로써 골도 사라지고 골 기대값도 거기에 못 미치고 게다가 기회 창출 능력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빅찬스를 7번 만들어내고 경기당 키패스 같은 경우에도 3.3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키패스는 동료들이 슈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패스를 만들어줬을 때 키패스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빅찬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선수가 페드로 포로로 3회입니다. 그리고 쿠드스, 히샬리송, 오드베르가 그나마 2회 이상 만들어낸 선수들만 총 봤을 때는 오드베르, 히샬리송, 쿠드스 이렇게 되는데 이 선수들 다 더해도 지금 빅찬스 9개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7개를 만들어낸 혼자서 7개를 만들어낸 거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 팀이 돌아가게 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게다가 팀의 가장 큰 고참이고 스타인 선수가 이렇게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팀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준 게 그나마 토트넘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는데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토트넘 팬이 이야기하는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베스트 플레이어인 손흥민 선수가 떠나게 되니까 무슨 일이 터지는지 봐라. 캡틴이 없으니까 사실상 머리 잘린 닭 같은 거죠. 그냥 돌아다녀. 아니 너무 탐욕이 많고 선수들이 전부 다 뭔가 마탱이가 간 것 같다. Look out of sort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나갔다 이거예요. 근데 비카리오 선수도 지금 다른 선수들 탓하고 있지. 그나마 제가 봤을 때 지금 토트넘에서 제정신으로 잘 뛰고 있는 선수는 반더벤 정도. 뭐 그 정도 이야기들이 이제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외 팬들 사이에서는 뭐 생각해보니까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나쁘지 않았는데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사실 뭐 감독이 문제겠습니까? 다음 토트넘의 감독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도박사들이 베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뭐 글라스너, 마르코 실바, 이라올라, 데제르비 등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토트넘에 오는 감독들은 사실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아니냐. 그러니까 토트넘이 원래 어차피 6위에서 10위 정도 하는 그런 중위권 정도의 팀인 거지 이 이상을 바라다 보면 결국에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좀 고장난 거 아니냐.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 선수 있는 시절에 유로파 우승도 하고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도 뭐 단골처럼 나가다 보니까 그 정도가 원래 기준인 줄 알았는데 손흥민 선수 딱 나가고 나니까 알고 보니 우리는 딱 이 정도 팀이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팬들이 엘리트 사이드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매번 뭔가 우승할 수 있는 어떤 저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팀이 아니다. 그래서 한간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손흥민 선수 그냥 나오길 잘했다. 손흥민 선수 혼자가 사실상 한 팀, 그러니까 나머지 팀원들만큼이나 해주고 있었던 토트넘인데 토트넘에서는 또 그거를
딱히 그렇게 토트넘 팬들이 아주 막 감사하고 손흥민 선수가 맞고 막 이렇게 보기보다는 손흥민이 오히려 문제다라는 이야기까지 지난 시즌에 나왔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 떠나자마자 뭐 우승은 고사하고 지금 토트넘 완전 무너지고 있다. 특히 뭐 팀의 군기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드러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토트넘은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고 손흥민 선수가 나오기를 잘했다라는 이야기가 그나마 좀 뭔가 좀 기억에 남는 댓글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슬픈 게 있죠. 손흥민 선수도 되게 애정하는 팀이고 12월에 이제 토트넘 보러 갈 텐데 그때쯤이면 토트넘의 순위가 10위가 아니라 요 밑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토트넘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에 토트넘의 어떤 그 귀추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또 관련된 소식들도 여러분들께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